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인문학의 여덟 번째죠. 나는 활자 중독자입니다. 저는 제목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음, 꽤 좋은 책이었어요. 제가 읽었던, 독서 일기, 장정일의 독서 일기, 장정일은 아시죠? 소설가. 중졸이긴 하지만, 뭐, 독서를 통해서, 상당한 필력을 자랑하는 친구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대중의 눈높이에서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독서 일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처럼 아마추어예요. 작가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글 한글이 재미있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주제로 해서 한 주제당 일곱 권씩을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삼, 57이 35죠? 그래서 35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게 한비자였어요. 한비자는 유명한 건 아시죠? 그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던 그 법치의 사상적인 대가고 진시황이 한비자의 책을 보고 아,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객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국 사람을 갖다가 대신으로 앉히는 거죠.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한비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복은 재앙을 불러오고 재앙은 다시 복을 불러온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한비자가 교만했었는지 아닌지는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종류 중에서 저는 세 개만 골랐어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길어지면 곤란하잖아요. 첫 번째 편이 자존입니다. 자존감. 아시죠? 자존감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부지불온이었어요. 하기편에 나오죠, 논어. 논어는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읽을 때마다 항상 배운 게 있는 고전이거든요. 이 우리 고사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게 있어요. 낭중지추는 뭐냐면은 주머니에 안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죠. 주머니에 속옷이 있으면 주머니 때문에 안 보이지만 결국은 안에 속옷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아마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자존심이 상하죠. 하지만 그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남이 알아주고 안아주고는 그 사회가 좀 떨어진 사회라면은 알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얘기했던 우리 누구죠? 소크라테스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형을 당했죠. 알아주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4대 성인의 하나로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 나의 능력 개발이 더 중요하다. 남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정치판에 뛰어들면 그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다섯 개 중에서 고른 게 관계였는데요. 관계에서는 제가 입센의 인형의 집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일곱 개 중에서는.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인형의 집은.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얘기가 원래는 희곡이었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페미니즘이 아니고 관계 자체가 그게 성을 떠나서 남자, 여자 이걸 떠나서 독립적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쓸 수 있을 때만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리고 뭐 배우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지하고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를 해줄 수도 있고, 먼저. 아니면 받으면 거기에 보답을 해줄 수도 있죠. 물론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을
했다 해서 내가 10만 원짜리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돈이 내가 만약 없다면 시간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불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칭찬하는 것도 복을 짓는 거라고.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월세를 받았어요. 밥값도 받고. 물론 현금이 아니고 부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금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립을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우리 애들보다 더 나이가 많거든요. 조카가. 그러니까 거의 40 가까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 품에 있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전부 다 대줘요. 그거는 아이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아이는 경제적으로 가급적 빨리 독립하게 해주는 게 좋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같이 벌었기 때문에 혹시 집이 제 친구가 그렇거든요. 자기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자기 게 아니죠. 같이 번 거죠. 그런 경우는 공동 명의를 해놓는 게 좋다고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요즘 상속세율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고 아직 뭐 변경이 안 됐죠. 예전에는 집 한 채 있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엔 집 한 채 있으면 팔아야 돼요. 세금 내야 돼서. 어쨌든 저는 이 인형의 집을 페미니즘이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도 밥을 사주면 꼭 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싼 밥집, 7천 원짜리 요즘 없죠. 그런 데가 별로 맛있는 데를 발견해서 밥 한 끼 먹자 그래서 부르면 꼭 와서 커피를 사주려고 그래요. 물론 저는 이제 싼 데로 가죠. 제가 원래 비싼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죠?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는 싸잖아요. 500원인가 700원인가 그런 걸 알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유학 중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캔커피 말고 뭐 무슨 컵커피인가요? 그건데 그것도 1,000원이 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친구가 노력하는 게 참 좋게 보였습니다. 아직 고생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 빚 갚느라고. 마지막 편이 정인데요. 5번째 중에 맨 마지막 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제가 7개 책 중에 제가 읽은 책이 몇 권이고 아직 못 읽은 책이 몇 권인지 찾아보니까 읽은 거는 3권. 사회계약론, 줄리어스 시저, 플루타코스 영웅전 이 3개는 읽었고 나머지 4권은 아직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예정으로 넣어놨는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전자도서관이 요즘 접속이 안 돼서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선왕조실록, 한비자, 동주열국지 이건 들어봤어요. 이름은 한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몽구는 처음 듣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당나라 학자 이한이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든 역사 및 글자, 문자, 그러니까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 만든 그런 책이라고 해요. 천자문이 있죠. 하늘천 따지 거물년 누령 그러니까 천지 현황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사자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팔자로 배웁니다. 예를 들면 왕용 간요 이거 왕용은 요긴하고 그러니까 요약이 잘 돼 있고 간단한 그런 특성이 있고 사람 이름이에요. 왕용은 그다음에 배해 청통 배란 사람은 맑고 통달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역사상의 인물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인물 갖다 설명하는 글자도 배웁니다. 그래서 간단한 간자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다음 요는 요약할 때 쓰는 그 요예요.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저도 한번 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외는 거 싫어해서 이과를 선택한 사람이고 한문은 겨우 읽기는 하는데 쓰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1425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